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게 된 경위,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데 이 법이 왜 생겼고 그 법의 내용은 뭐고, 근데 그게 왜 문제라는 거지? 이런 거 하고, 오늘 수업 전개해 나갈 거는 법이 생긴 배경, 법의 내용, 근데 그게 왜 문제야? 문제점이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부분, 맨 마지막에는 좀 제한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5단계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Q&A에다가 올려놔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고에서부터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 해서 이제 법을 만들게 됐는데, 구체적인 이 법의 배경이 된 거는 이제 몇 개의 사고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월호 참사가 있죠. 2014년 4월 16일,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99명이 죽고 5명이 실종이 돼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재산 피해는 한 6천억 정도가 있었다, 이런 정도 추정을 갖다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대표는 징역을 7년을 받고 선장도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았는데, 기업은, 이 사고를 낸 기업은 벌금을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청해진 의원이 저 큰 사고를 일으켰는데 벌금 1,00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것도 이 사고를 낸 것보다 이 해양을 오염시켰다라는 것 때문에, 기름을 유출시켜서 오염시켰다라는 거로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기업이 이 사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이 사고도 과적도 있고 뭐 하여간 뭐 불법 개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이제 불법 행위들을 했는데, 그 회사가 처벌받은 거는 벌금 1,000만 원이다. 법인이 처벌받은 거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고가 이제 그 대형 참사가 있었는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죠.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그 위원회가 사회적 참사 그 특조위가 있었는데, 어저께 날짜로 이 보고서를 내고 아마 활동을 마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기사를 갖다 보면은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원인을 갖다 구체적으로 다 밝히지 못했다, 이런 기사에 좀 나오긴 하던데, 이 세월호 참사보다 어떻게 보면 뭐 더 크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피해 사망자가 현재까지 신고된 사람이 4월 29일 기준으로 1,700명이 넘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사람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습기를 우리가 많이 쓰죠. 저도 겨울에는 가습기가 없으면은 좀 방에서 자고 일어나면은 목이 뻑뻑해요. 건조하니까, 아파트 특히 건조하니까 목이 뻑뻑해서 저도 가습기를 틀고 자는데, 가습기를 자주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가습기에 이제 곰팡이가 피고, 그 곰팡이가 이제 이 물 안개 미스트라고 그러죠. 알갱이, 수증기 알갱이를 타고서 곰팡이균이 돌아다니면서 가족들 호흡기로 들어간다. 이제 나쁜 병균이 들어간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특히 그 애기 엄마들, 우리 아이들한테 나쁜 이 균이 돌아다니니까 애기 엄마들이 이제 이걸 사거나, 아니면 임산부들이 이제 있으면 신랑들이 사서 가습기에 이 약을 타면, 살균제를 넣으면 그 모든 곰팡이균이라든지 이런 나쁜 균들이 다 죽는다.
그래서 이 살균제를 이제 타는 거예요. 가습기에다가 물 넣고 거기다가 일정 양을 이제 넣어서 틀어주면은 그 살균제가 이제 같이 이 물안개 미스트를 타고서 이제 다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균을 다 잡는다. 근데 이 업체가 몇 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이 약을 선전을 하면서 이게 96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생산돼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마침 또 가습기가 쭉 일반화되고 널리 확산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많이 쓰였는데 광고를 할 때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해요. 전혀 인체에는 무해하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쓰죠. 근데 17년 17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2011년도에 하여간 2017년도에 사망자가 나온 어 이게 현대 아산병원에서 이제 이 환자가 들어와서 뭐 아무리 치료를 해도 갑자기 임산부가 들어왔는데 입원을 했는데 폐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코로나19가 폐가 굳잖아요. 섬유화 증세이라고 하는데 폐가 딱딱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임산부가 들어와서 폐가 딱딱해지는데 그 의사들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그 죽어요. 그러던데 그런 환자들이 계속 들어와. 이 2011년도 2월 달에 첫 사망자가 확인이 된 다음에 4월 달에 여러 환자들이 비슷한 환자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인데 폐가 딱딱하게 굳어서 죽는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임산부들한테.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에다가 보고를 하죠. 바로 현대에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다 이게 새로운 혹시 감염병이냐. 근데 감염병에 의한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이 감염병에 그 관련된 조사를 해보니까 그건 아닌 거야. 원인은 모르겠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사람네들, 죽은 사람네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가습기를 썼다라는 거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쓴 게 공통적으로 발견이 돼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동물 실험을 해요. 동물 실험을 해서 쥐를 상대로 해서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두 개 그룹이 있는데 이 옥시 쪽의 계열이 한 그룹이 있고 SK 그룹의 한 그룹이 있는데 두 개 그룹이 있는데 그중에 이 옥시 쪽이랑 같은 약품을 썼던 것들은 동물 실험에서 똑같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폐가 섬유화되는 증세가 나타나서 그 6종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 중지를 내리고 수거 명령을 내려요. SK 이쪽은 동물 실험에서 문제가 되질 않아서 예, 이때 여기 이 고발 대상에 들어가질 않죠. 동물 실험에서 정부에서 동물 실험에서 문제가 안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문제를 안 삼았다가 최근에 와서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돼서 있는데 지금 요거는 좀 제품이 좀 다른데요. 작년 11월 달에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17개 기업 대표자를 고발을 했는데 그 애기 엄마들이나 신랑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쓴 사람들이 이거 사용한 사람들이 그 4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 정도가 쓴 건데 그중에 피해 신고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지금 신고한 사람이 7,700명 정도 되고 죽은 사람이 1,700명이 넘어요. 그 이인체 무해하다라고 해서 썼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쓴 건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제 고발을 하고 기업 대표자로 고발을 했는데
이 옥시 전 대표가 무죄를 받습니다. 무죄를. 그리고 이 제조사가 벌금을 1억 5천만 원 선고를 받아요. 이 두 개 사건에서 노회찬, 이제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이제 법을 발의를 하는데 기업들이 시민을,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살인했다. 그러니까 기업이 살인을 해놓고서 처벌받는 걸 갖다 보면 이렇게 대표들은 무죄 판결을 갖다 받거나 법인이 고작 1,000만 원, 1억 5천만 원 정도의 아주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이러니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 이게 사고의 반복 원인이다.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배경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 사람을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이 죽는 사고가 생겼는데도 기업은 처벌을 벌금에 그치니 벌금형만 받고 말으니까 계속 사고가 생긴다. 이 사람네들을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이거 인허가 내준 정부 책임자들까지도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만드는데 이게 정식 명칭이고 줄여서 기업살인법이다. 이 근거를 댄 거는 기업살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영국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차용을 해서 기업살인법이다라는 거를 2017년도 4월 달에 2014년도 4월 달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는데 요 3주기 때 기업살인법을 발의를 해요. 이 사고랑 두 개랑 요 뒤에 또 사고 하나랑 겹쳐서 노회찬 의원이 기업살인법을 제시합니다. 민노총 등 22개 단체로 된 재정연대에서 지지를 받고 9월 달에 법사위에 올라가는데 2020년 5월 달까지 국회에서 심의를 안 해요. 17년도에 올라가 법이 이제 제안이 됐는데 3년을 그냥 묵혀요. 논의 자체를 안 해. 왜 그러냐? 기업에 부담을 준다. 기업 살인법이다. 기업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이래서 이제 소수당이고 그러니까 양대 정당에서 논의 자체를 안 하고 이 법안이 상정된 게 국회가 임기가 만료되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수순을 밟습니다. 논의 자체를 안 해, 국회에서.